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여행하면 보통 바다가 있는 강릉 쪽을 많이 가시는데요. 대관령은 뭔가 중간에 넘어야 할 큰 산이나 잠깐 양떼 목장만 들렸다가는 그런 경유지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강릉에 비해 호텔이나 먹거리, 관광지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평창 대관령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우선 대관령면 자체가 크지 않아서 동선이 복잡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강릉보다 살짝 가깝다는 점, 그리고 강릉에 비해 호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가성비 호텔부터 시작해서 대관령 맛집들 그리고 가볼 만한 곳들 순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대관령에 있는 호텔들을 크게 보면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 리조트 그리고 라마다 호텔이 있습니다. 알펜시아와 용평 리조트는 스키장과 골프장 그리고 워터파크까지 있는 대규모 리조트인데요. 저는 규모가 작은 라마다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방문인데요. 그 이유는 저는 스키나 골프 그리고 워터파크 시설을 이용할 생각이 없어서 굳이 규모가 큰 리조트를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라마다가 평일 7만원대, 주말에는 10만원대고 알펜시아는 알펜시아 리조트 기준 평일 10만원대, 주말 10만원 중반대, 용평 리조트는 모나 용평 기준 평일 10만원대, 주말 10만원 초반대로 라마다가 살짝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라마다가 대관령 시내와 조금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마다가 두 리조트보다 무조건 더 좋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라마다가 저렴한 만큼 단점도 분명히 있고요. 아이가 있으시거나 리조트 안에서만 계실 계획이시라면 알펜시아나 용평이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라마다 호텔 체크인은 3시에 시작해서 미리 대기표를 뽑으셔야 하고요. 3시부터 카운터나 셀프 체크인 기기를 통해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객실은 스탠다드 더블로 예약을 했고 숙박세일 쿠폰을 적용해서 57,000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객실은 더블 침대 1개와 샤워 부스가 있는 화장실, 층고가 낮은 2층 공간, 그리고 좁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북향 객실을 받아서 대관령 시내가 보이는데요. 발코니 자체는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오래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그리고 물 2병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엄청난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을 생각한다면 정말 무난한 곳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투숙객들이 정말 많은데요. 애완동물 전용 객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애완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룸도 있는데요. 나름 객실마다 차별화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번동 뒤쪽으로는 빌라동이 있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말 기준 30만원 중반대면 크기에 비해 나름 저렴한 것 같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지하 1층에 치킨집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음시설들 그리고 편의점과 작은 게임장, 노래방이 있고 야외에는 저녁 시간에 열리는 바비큐장도 운영 중입니다. 지하 3층에는 사우나와 헬스장이 있고 사우나는 유료시설로 투숙객 할인하면 대인 기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라 야외 수영장도 작게 운영 중이었습니다. 단점을 알아보자면 이 호텔이 분양형 호텔이라 돈 쓰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호텔 보수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보면 석회물 때문에 막아놓은 주차 칸들이 정말 많던데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있었던 걸 보면 보수에 돈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로비의 대부분의 불을 꺼놓더라고요. 이게 설마 전기료를 아끼려고 꺼놓나 싶다가도 설마 그럴까 싶어서 이유를 좀 더 생각해보니 혹시 불을 켜면 벌레가 들어올까 그러나 싶었습니다. 객실에도 벌레를 주의하라는 안내도 있었고 이렇게 벌레 리스트를 적어 놓더라고요. 진짜 꺼놓는 이유가 전기료 때문이 아니라 차라리 벌레들 때문이었으면 했습니다. 아무튼 객실 컨디션이나 호텔 전체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이어서 첫날 점심으로 먹은 나폴리 피자 대관령 본점입니다. 이곳은 대관령 IC 바로 앞에 위치해서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피자집 말고도 김치찌개집, 고깃집도 있고 무료로 구경할 수 있는 알파카나 포니, 강아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는 실버벨이라는 교회도 있는데요. 풍경 자체가 너무 예뻐서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내부도 개방이 되어 있어서 들어오셔서 안쪽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나폴리 피자집은 1층에서 주문하고 드실 수도 있는데 2층에서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2층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자 종류는 3가지이고 저는 마르게리따와 디아볼라 1개씩 주문했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자를 1층에서 만들어서 2층으로 올리더라고요. 피자 맛은 토마토 소스 그리고 치즈 맛도 잘 느껴졌습니다. 이름만 이탈리아 피자는 아니더라고요.
괜찮았습니다. 디아블라에는 초리조 같은 햄도 하나씩 올라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마르게리따보다 맛있더라고요. 치즈 맛을 더 좋아하시면 마르게리따를, 살짝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디아볼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깃집 뒤에 보면 이렇게 멋진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차들을 전시해 놓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이나 교회, 자동차들까지 구경할 게 많은 곳이라 대관령 오시면 꼭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관령에 오면 항상 저녁은 한우를 먹었었는데요. 주로 평창 한우마을 같은 정육식당만 가다가 이번에는 맛집이라고 알려진 용평회관을 가봤습니다. 매장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는 편한 편입니다. 오픈 시간 5시에 맞춰서 왔는데 대기줄이 이미 있더라고요. 문 쪽엔 블루리본 마크도 붙어 있습니다. 매장 규모는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좌석간 거리가 넓어서 쾌적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등심, 차돌배기 등이 있고 가격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등심, 차돌배기 각각 2인분씩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반찬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김치만 7종류가 되는데 이건 너무 좋더라고요. 반찬이 나오고 나서 고기가 나왔는데요. 차돌배기에 지방이 살짝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개인 그릇에 파채도 아예 담아주시는데 김치에 파채까지 느끼할 틈이 없었습니다. 김장김치 이것도 정말 고기랑 잘 어울렸고 동치미도 소고기랑 먹기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소고기는 느끼해서 많이 못 먹는 편인데 김치들이 워낙 많아서 같이 먹으니까 소고기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등심입니다. 가격에 비해 양이 적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도 맛은 괜찮았습니다. 직접 만드신 것 같은 된장도 좋고 소금에 찍어 먹어도 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로는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요.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고기랑 같이 주문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된장찌개가 맛없는 고깃집은 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별로인데 여기는 된장찌개가 고기보다 더 맛있는 느낌이 드네요. 모자른 것 같아서 등심 하나 더 추가로 주문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김치 종류가 많아서 좋았고 된장찌개 그리고 고기들도 괜찮아서 만족을 했지만 가격대가 있어서 양을 더 많이 드실 생각이시라면 주변 정육식당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날입니다. 첫날에는 비도 오고 흐려서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날이 풀려서 다행이네요. 아침으로는 호텔 조식이 아니라 황태회관에 황태 정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것도 블루리본도 있고 수상내역도 정말 많은 곳인데요. 메뉴는 황태찜, 전골, 황태해장국, 황태미역국 등이 있는데 저는 황태정식 2개를 주문했습니다. 황태정식에는 황태구이와 황태해장국이 작게 나옵니다. 구이는 맵지는 않고 살짝 달짝지근해서 밥이랑 먹기 좋았고요. 소고기처럼 헤비한 음식은 아니라 아침에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황태해장국은 약간 후추향에 없던 숙취도 풀리는 시원한 맛입니다. 술을 많이 드셨다면 그냥 황태해장국만 시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반찬인데 황태식혜라는 반찬도 있습니다. 쌀이랑 황태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주머니께서 두부랑 김에 싸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아침 메뉴로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어서 가볼 만한 카페입니다. 티팩토리라는 카페인데요.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유럽풍 주택 2층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내부도 예쁜 찻잔들 그리고 컵 받침대들도 많아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메뉴는 드립커피도 있고 차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카페 내부 자체가 평화롭고 음악들도 잔잔해서 대형 카페보다는 쉬러 오기 좋은 곳입니다. 주변 집들도 이국적인 느낌이라 경치만 보면 미국 타운하우스 동네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차를 시키면 예쁜 찻잔에도 나오니 차 한 잔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첫날 갔던 순수 양떼 목장입니다. 라마다 호텔 바로 뒤에 위치해 있어서 호텔에서 걸어서 가실 수 있고요. 카페랑 같이 운영 중인 곳이라 카페만 이용도 가능합니다. 양떼 목장은 성인 기준 7,000원이고 양 먹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형 양떼 목장과 비교하자면 규모 자체는 작은 곳인데요. 그래도 새끼 양들부터 다 큰 양들, 라마, 염소들까지 있어서 충분했습니다. 다만 정상까지 오르막길을 꽤 걸어야 해서 작지만 힘든 곳이고요. 저도 끝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굳이 정상까지 안 가신다면 규모가 작아서 동물들을 구경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 다음날 삼양 라운드 힐도 다녀왔는데요. 만약 시간이 없으시거나 많이 걷기 싫으신 분들은 이곳 순수 양떼 목장을 추천드립니다. 첫날에 비가 오고 흐려서 원래 계획했던 안반대기를 가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비도 그친 것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서 밤 9시쯤 출발했습니다.
라마다 호텔에서 안반대기까지 30분 정도 걸리는데 거리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오르막길에 커브가 많은 코스입니다. 밤에 가니 차도 얼마 없고 중간중간 공사 중인 곳도 많아서 살짝 무서웠는데요. 솔직히 귀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급 커브 구간들이 몇 개 있는데 만약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위험한 구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어서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역시 흐려서 별은 안 보이나 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 구름 사이사이로 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맨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춥지는 않을까 했는데 아직 추운 정도는 아니고 시원해서 별 보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온 시간이 아까워서 조금 더 기다려 봤는데요. 구름이 좀 더 거치니 맨눈으로도 좀 보이더라고요. 맑았으면 별들이 정말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아쉽기도 하지만 다음에 날이 좋은 날 꼭 다시 와봐야겠습니다. 약간 날씨가 흐려도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둘째 날 아침을 먹고 방문한 삼양 라운드 힐입니다. 어렸을 때는 대관령에 오면 대관령 양떼 목장을 많이 가봤는데요. 삼양 목장도 겨울철에 한번 와봤다가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먼저 오시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티켓 부스에서 티켓을 구매하시거나 미리 구매한 티켓을 확인받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걸어서 승강장에서 버스를 탑승하면 되는데요. 이곳 삼양 라운드 힐이 좋은 게 버스로 정상까지 그리고 내려갈 때도 각 정류장마다 버스 운행을 한다는 건데요. 정상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운행 중인 버스들도 많아서 크게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정상에 내리면 수많은 풍력 발전기들이 보이는데요. 햇빛이 내리긴 하지만 바람이 정말 시원해서 덥지는 않았습니다. 딱 가을이 오는 지금 이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햇빛이 있긴 해서 양산을 많이 들고 오시는데 바람이 강해서 작은 양산들은 뒤집히더라고요. 선크림은 꼭 바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에 있는 동해 전망대에서는 동해바다와 강릉 쪽 호텔들도 보이는데요. 스카이베이랑 시마크 그리고 신라 모노그램도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책자에 보면 다양한 코스를 추천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시간 여유가 있으시고 아이가 없으시다면 정상에서 도보로 다 내려오는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내리막이라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요. 버스가 올라왔던 차도로 걸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산속 코스들이 있어서 등산하는 기분도 납니다. 풍경도 너무 멋지고 중간중간 계곡물도 흐르고 있어서 볼 게 정말 많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양모리 공연이 임박해서 사랑의 기억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인 공연장까지 내려왔는데요. 사랑의 기억 코스도 중간에 양 방목지와 영화, 연애소설에 나온 나무도 있다고 하니 꼭 시간 여유를 갖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모리 공연은 평일 주말 시간이 다르고 비가 오면 공연은 열리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연장에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좌석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보더콜리가 양모리를 하는데 약간 어설픈 면도 있지만 양들이 동업자 정신이 있는지 잘 맞춰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더콜리가 각종 미션을 수행하는데 꽤 재밌는 공연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공연이 끝나면 양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고 보더콜리랑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 정거장 내려가면 동물들 먹이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양들과 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타조를 굳이 안 봐도 된다 싶으시면 공연장에서 양들 먹이를 주고 이쪽은 건너뛰고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입구 쪽인 기프트샵과 카페까지 16분 정도 걸리는데요. 나무가 워낙 많기도 하고 풍경들이 너무 예뻐서 걸어가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이런 자연경관을 보고 좋아하시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싶네요. 중간에 꽃들도 있고 계곡물도 있어서 천천히 사진 찍으시면서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페에서는 즉석라면이랑 햄버거 같은 음식들도 판매하는데요. 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2개를 주문했습니다. 예상 못한 등산을 해서 그런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기프트샵에는 삼양에서 만든 라면이나 과자류들도 있으니 쓱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한 곳이었고요. 티켓 값이 전혀 아깝지 않은 삼양 라운드 힐이었습니다. 버스들이 끊임없이 운행하는 것과 산책 코스들 그리고 양모리 공연들 전부 좋았던 곳이니 평창 대관령에 오시면 꼭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지금 이 시기가 강원도 대관령에 놀러오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은 1박 2일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